뉴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포드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가장 큰 친구고요. 대장다운 면모를 곳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또 강인한 모습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DRL이 독특하게 C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더 웅장하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 잘 연출을 해주고 있죠.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키 언락을 했을 때 간접 조명도 적절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랑 바닥 그리고 센터 터널 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러쉬패드 중앙에도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DRL 자체는 광량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이랑 직진성, 특히 직진성이 좋은 편이고요. 오토 모드를 포함하고 있고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죠. 그리고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에 초점이 굉장히 잘 맞는 편입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바깥쪽에서 보면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실제 차 안에서 보시게 되면 요 정도가 시야각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봤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요. 테두리 부분도, 요런 테두리 부분도 그렇게 흐릿해지는 게 심하지 않고 비교적 또렷하게 밝은 시야 확보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큼직한 외모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헤드램프 위치 자체가 일반 SUV, 승용 차량은 비교도 안 되고요. 일반 SUV들보다도 약간 높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물론 LED 헤드램프 자체가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은 모두 LED입니다. 특이한 점은 방향지시등이 노란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브레이크 등과 색이 같죠. 조금 아쉬운 점은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좀 챙겨줬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퍼의 마무리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고 웅장한 차량에 잘 어울리는 느낌들 깔끔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면에서는 약간 차가 좀 두툼하고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지니까 확실히 그 크기가 가늠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V6 3.5L 에코부스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96cc고요. 최고 출력은 405마력, 토크는 66입니다. 10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5m가) 넘는 차체 그리고 (3m가) 넘는 휠베이스는 아주 넉넉한 크기의 풀사이즈 SUV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루프라인도 상당히 좀 각이 높게 꺾여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공간에 있어서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크기에 있어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휠은 22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2입니다.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만든 풀사이즈 SUV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질 좋은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큼직하고요. 커버 부분에 반딱반딱한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텁텁한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유리 몰딩까지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요. 문을 열고 닫으면 전동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파워 러닝보드를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승하차가 편리하죠. 평상시에는 마치 깔끔한 사이드 스커트처럼 그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만 살짝 여시면 파워 러닝보드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높이도 적절하고요. 넓이가 꽤나 있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다시 문을 닫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원상복귀합니다. 주유구 외부 커버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여시면 되고요. 안쪽에 이지 퓨얼이라고 해서 포드에서 밀고 있는 주유구 캡인데요. 캡이 없습니다. 캡리스 타입이라서 바로 주유하시고 주유하신 다음에 주유 마치고 빼고 그냥 닫으시기만 하면 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측면에서 보면 테일램프를 중심으로 간단한 선과 면들이 좀 듬직하고 탄탄한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앞쪽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차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탄탄하고 다부진 모습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가운데 장식도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엑스페디션이라고 폰트를 새겨놨는데 이런 부분들 센스 괜찮다고 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범퍼 그리고 디퓨저의 디자인은 역시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요. 단순한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머플러는 사실 이 정도 등급이면은 듀얼로 뽑아줘도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싱글 타입으로 조수석 뒤쪽에 약간의 바닥 쪽을 향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경이 굉장히 큽니다. 배기구 구경이 굉장히 크죠. 뒤쪽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풀사이즈 SUV 대장다운 이미지 꾸준하게 잘 이어가고 있죠.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킥모션으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손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소음도 적절하고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면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은 7인승하고 8인승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7인승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있고요. 7인승 3열, 8인승 3열 모두 3명이 앉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2열에서 캡틴 시트냐 아니냐 차이가 있죠. 3열까지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차량 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ED도 실내등 같은 것들 잊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 이런 고리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튼튼하죠. 바닥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튼튼하게 판넬로 잘 마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고정도 가능합니다. 화면의 우측에는 공구들 보관하실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요. 좌측에는 뭐 자잘자잘한 부품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딱 고정도 되고 두툼해가지고 공명원 같은 거, 그러니까 소음 진동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조금 더 높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버튼으로 2열과 3열을 조작 가능하십니다. LR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3열부터 접어보면 원터치로 가능해요.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내려가면서 헤드레스트가 딱 접혀지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소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2열을 접었을 때의 공간이고요. 3열에서도 이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여기 공간을 마련을 해뒀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3열에 앉아서 2열을 버튼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2열도 한번 좀 접어볼까요? 이 정도가 3열을 접었을 때 공간이고요. 2열도 2열은 전동은 아니고 그냥 딱 앞쪽에 텐션이 있어가지고 바로 접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이 2열까지 접고 나니까 이 정도면은 솔캠이랑 차박 같은 거 굉장히 여유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천정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폭도 그렇고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앞좌석이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풀사이즈 SUV들의 공간에 있어서 활용도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의 그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네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평평하게 접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캡틴 시트로 인해서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저런 부분만 잘 메우시면은 뒤쪽에서 가볍게 이불만 깔고 주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접었던 시트를 복구할 때는 수동으로 2열은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 올려주셔야 되고요. 위쪽에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LED로 조명 챙겨뒀고요. 손잡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버튼식으로 파워 테일게이트 작동이 가능합니다. 테일게이트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글라스만 오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고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글라스 부분만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잔진등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이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스마트 키는 포드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락 원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원격 시동하고 파워 테일게이트를 뒤쪽에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열리고요. 닫을 때는 다시 2번 누르면 닫히는 것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열고 닫는 거를 스마트 키로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격 시동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외부 손잡이의 락 언락 기능은 앞좌석뿐만 아니고 이렇게 뒷좌석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되어 있겠죠. 도어를 열면 파워 러닝보드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차량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발판 없이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면 성인 남성들도 썩 나이스한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적절하게 이 플라스틱 재질하고 가죽 재질을 혼합해주고 있는데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고급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전동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올 오토 타입으로 윈도우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고 도어 여는 게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손잡이 안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당기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찝는 방식. 이걸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찝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아래쪽으로 맥포켓도 넉넉하게 공간 잘 마련을 해뒀고요. 차량의 공간에 있어서는 뭐 아쉽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여유있고 좋습니다. 플래티넘이라고 이렇게 플레이트에 엠블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부들부들하면서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고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겼는데 착자감이 의외로 좋았고요. 가죽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래티넘이라고 엠블럼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헤드레스트 자체의 기본 형상, 뭐 쿠션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 친구가 높낮이 조절이 되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어집니다. 위쪽만 이렇게 꺾어져서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가능하고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그거는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 터널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면서 큼직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뒀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장점이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조금 더 편안하게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풋레스트 크기나 폭 적절하고 각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인 오픈 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4웨이 타입으로 갖춰져 있고 조용하고 비교적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운전석 왼쪽 무릎 쪽으로 보시면 기능 스위치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시트 접는 기능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입니다. 밝기 조절 측면에서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는 차량 크기에 걸맞는 아주 넉넉한 글라스를 확보해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실내에서의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눕혀져 있기 때문에 작동이 편리합니다. 3.5 에코부스트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상당히 마일드하면서도 둥둥둥둥 거리면서 저음으로 깔리는 이 배기음이 뭔가 좀 듬직하다라는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양쪽에 아날로그 타입으로 실린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전자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설정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특히 견인력이 4,0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견인에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에서 여러 가지의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치 아날로그 게이지처럼 오일의 그 온도라든가 차량의 냉각수의 수온 그리고 연료 게이지 같은 것들도 조금 이색적으로 잘 구성을 해줬습니다. HUD가 빠져있는 부분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스틱 타입으로 컨트롤러가 왼쪽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방향 지시등하고 와이퍼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와이퍼는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도 이 스틱 하나로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보통 우측에 있는 스틱이 생략이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스티어링은 포스포크 타입이라서 좀 듬직한 맛이 있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로봇 얼굴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안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컨트롤하고 시킹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B&O의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스피커는 12개입니다. 여기에도 이 수납 공간 마련을 해둬서 커버링 안 돼도 여기에 간단하게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덩치에 비해서 모니터가 조금 작다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크게 불만은 없는데 저는 모니터 크기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위쪽에도 다양한 기능들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이제 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기어 장치 온오프 기능이 있고 언덕에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카메라 기능 작동시켜 봤는데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해상도가 막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이 화면 자체가 조금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소프트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이 패널은 좀 커져야 돼요. 차량 덩치가 있기 때문에
패널은 좀 확실히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AVM 컨트롤은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 방식인데요. 볼륨하고 전원은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튠 기능도 다이얼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능 같은 것들은 버튼 깔끔하게 잘 배열해 놨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같은 구성인데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통풍 시트는 2단까지는 조용한데 이 3단으로 틀면은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다이얼 안쪽에 이렇게 온도 같은 거 모니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직관성이 조금 더 높죠. 견인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게 설명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커버링이 됩니다. USB는 A타입, C타입 단자 2개 마련을 해뒀고요. 다이얼 방식으로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P하고 D하고 이게 다이얼로 다 조작 가능하시고 매뉴얼 모드만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주변에는 2륜 H로 갈 건지 4륜 오토로 갈 건지 4륜 L로 파트타임이라서 4륜 L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랑 주차 센서 온오프 기능 추가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커버링이 가능하고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죠. 센터 터널이 워낙 넓고 듬직하기 때문에 팔 거리로서의 기능은 더할 나위 없이 편했던 것 같아요. 열면은 여기 뭐 노트북이라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쪽 공간 보이시죠?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공간은 역시 구석구석 살펴봐도 배치도 좋고 넉넉해서 참 편한 것 같아요. 조수석 쪽에 수납 공간이 이중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들어 올리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2단으로 수납이 가능해서 곳곳에 필요한 것들 보관하시면은 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쉬패드 위쪽에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A필러 처리도 되게 잘 해놔서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딱 앉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지도 않습니다. 선바이저 역시 큼직하고요. 안쪽에는 LED로 양쪽에서 거울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웹등은 이것도 모두 다 LED인데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뭐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까요? 인슬라이딩 방식이군요. 그리고 유리 부분이 굉장히 커서 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닫아보면 유리가 넘어오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유리만 컨트롤이 별도로 가능하고 스위치 구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리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은 이너 커튼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한번 닫아볼게요.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너 커튼이 보면은 망사 같은 걸로 좀 약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익스페디션은 천을 좀 도톰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닫았을 때 확실히 그 햇빛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선글라스도 보관하실 수가 있죠. 2열입니다. 유리는 큼직한데 이중 접합은 아니었고요. 끝까지 다 내려가기 때문에 개방감 깔끔하고 좋습니다. 안쪽에 디자인은 앞쪽하고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2단으로 수납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역시 파워 러닝보드 덕분에 타고 내리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2열은 캡틴 시트라서 웬만한 세단의 뒷좌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가지 포지션을 굉장히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열로 진입하실 때는 2열 등받이 위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실 때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3열 시트에 앉아보면 성인 남성이 앉더라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뒤쪽 트렁크 공간 말씀드릴 때 옆에 수납 공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엉덩이 부분 잘 보시면 앞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나쁘지 않고 발 공간도 꽤나 확보해주고 있죠. ISO 픽스도 있지 않았고요. 헤드레스트는 조절은 가능하지 않지만 접었다 폈다는 가능합니다. 위쪽에 에어벤트 갖춰주고 있어서
냉각 효율 같은 것들, 냉난방의 효율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LED로 가운데에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2열 시트가 정말 편안한데요.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뒤에 각도 차이가 보이시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암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지션을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각도 조절이 고정식으로 가능하면, 부분 고정이 가능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승하차 할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 손잡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발 공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약간 높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 개방감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USB A 타입, C 타입 2개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이 뒤쪽에서 볼륨 컨트롤이나 미디어 컨트롤, 그 다음에 시크 기능, 트래킹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30V 인버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는 바람의 세기 포지션, 온도 같은 것들 뒤쪽에서 별도로 조절 가능하세요. 열선 시트는 2단으로만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마련을 해뒀고, 커버 이렇게 열어보면은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두툼하면서도 굵직굵직하고 또 심플한 선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가운데는 컨트롤 기능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B필러 기둥에도 에어벤트는 없고, 에어벤트는 요 천정에 여기에 딱 위치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냉각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실내등은 LED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2열 바닥을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 공간은 무릎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발 공간도 좋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이 이동을 하셔도 많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여기 이렇게 딱 트여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앞쪽이 3열 시트로 이게 딱 막혀버리면 뒤에 앉았을 때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이 버튼이 저는 3열에 앉아서 2열을 컨트롤하는 건 줄 알았더니 3열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조금 더 편리한 시트 포지션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운전석 뒤쪽하고 조수석 뒤쪽 각도 차이 보이시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3열에 앉아서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5 V6 3.5 에코부스트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인데요. 힘도 406마력인가요? 토크 66에 힘도 있으면서 부드러움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점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힘이 느껴지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회전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뒤쪽으로 듀얼 타입 머플러도 아니고 싱글 타입으로 구경이 조금 크긴 합니다만은, 싱글 타입으로 운전석 뒤쪽이 아닌 조수석 뒤쪽만 이렇게 머플러가 바닥을 향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이 중저음으로 깔리는 베이스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엔진 회전음도, 엔진 회전 질감도 질감이지만 뒤쪽에서의 배기음도 생각보다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전향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느낌도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2.6톤 정도 넘어서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량의 중량이 조금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셰시 자체도 그렇게 또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고강도 합금에다가 알루미늄이 혼합되어 있는 바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구성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향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 같은 것들이 기대 이상으로 빠릿빠릿하고 유연한 느낌들을 꾸준하게 전해주고 있고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7.4 정도 되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연비를 보였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에코 모드 놓고 꾸준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크루징을 해보면은 12.8, 13.1까지도 순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1.2 정도 기록을 해줬고요.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연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점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LED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LED 자체도 밝지만 지금 오토모드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LED 자체가 밝지만 기본적으로 이 위치 자체가, 헤드램프 위치 자체가 일반 SUV보다도 약간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는 듯한 이 각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전을 할 때 야간 시야가 굉장히 시원하고 멀리까지 보여서 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 드네요. 앞쪽에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내에서의 소음 그리고 진동 수준은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나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게 들리고 있는데요. 뭔가 이 아래쪽에 많이 좀 대응을 해주고 있는, 아래쪽에 뭔가 장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가 12개를 포함하고 있는 B&O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고음, 중음, 저음의 음역대들의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 저는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음보다는 저음대가 조금 더 탄탄하다는 맛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울림통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다 좀 풍부한 사운드가 전해진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동 10단이라서 단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어 변속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변속 충격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신경은 크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하고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50rpm, 1600rpm이 조금 안 되는 엔진 회전수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비랑 소음 진동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의 민감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조향 보조까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요. 가속이나 감속 부분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이 정도에서 감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에서 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전자의 어떤 그 의지랑 이 친구의 반응이 맞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함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끄럽게 세팅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체가 심할 때 가속보다는 감속 부분에서 간혹 가다가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큰 덩치가 나름 날렵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 시원시원한 엔진의 회전 질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도 나름 가능하다라는 거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괜찮은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7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모래길, 그리고 수풀하고 자갈길, 눈길 모드가 있고요. 일반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있고 견인 모드, 진흙 비포장,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라서 운전할 때 조금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2H, 파트타임 4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모드에서는 2H로 고정이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4A라고 표시가 되면서 4륜 구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구동력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을 시켜놓은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뉴포드 익스페디션의 코파일럿 36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참고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 그 다음에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BLIS라고 하던가요. 그 부분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거리를 운행을 하실 때,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인데요. 차량의 덩치, 그리고 약간 높이 올라와 있는 차량 치고는
롤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약간 높이 무게중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롤링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면은 롤링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편에 속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맵을 적용을 시켜놨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국내에 특화되어 있는 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잘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는 아무래도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 맵을 현지에서 쓰는 맵을 가져다가 국내에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죠. 이륜 모드에서는 이 급격하게 코너링을 가져가 봤을 때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도 잠깐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 4A로 놓고서는 코너링을 좀 강하게 가져가 보면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 치고는 코너링도 꽤나 날카롭고 듬직하게 잘 버텨주는 편에 속하고요. 시트 포지션이나 운전의 시야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시원한 시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 시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 승합차에서도 느끼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트럭이나 버스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에 속하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실내 리뷰 때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A필러 디자인이 여기가 좀 도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승하차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꽤나 이렇게 두껍고 크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A필러의 각도랑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시야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서 소음 같은 거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명 같은 것들, 풍절음 같은 거 잘 대응을 해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노면 소음, 특히 타이어 마찰은 285 사이즈면 사실상 꽤나 광폭 타이어를 껴주고 있는데도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거의 거슬릴 정도가 아니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깍두기 같은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각져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속 한 110km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풍절음은 조금 급격하게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80에서 100 정도 기준 속도로 주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포드 익스페디션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에 조금 약간 부드럽게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담력이 약하다거나 브레이크가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초반에 유격이 조금 있고 중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담력을 꽉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세팅을 해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이제 트레일러를 사용을 해서 카라반을 끌거나 큰 그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세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브레이크 성능도 꽤나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든든하죠.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잔진동을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고 2열 그리고 3열에서도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미국에서 만든 SUV들, 큰 풀사이즈 SUV들을 타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롤링 같은 게 심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롤을 참 잘 억제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안정감도 있지만 멀미 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대응이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3m를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장거리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으로 꾸준하게 고속도로 타보시면은 사뭇 다른 느낌의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SUV에서는 이런 느낌들은 잘 구현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좀 전처럼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대응도 거의 이 밑에 하체 쪽에서 대부분 다 흡수를 해주거나 정리를 딱딱 해주니까 이 실내에서 느끼는 운전자나 이 동승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서 편안함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조작을 해보면은요, 한 바퀴하고 요 정도 거의 2바퀴 가까이 돌아갑니다. 다시 보면 한 바퀴 하고 2바퀴 조금 안 돌아가는 요 정도,
두 바퀴에서 이만큼 모자라는 이 정도의 핸들이 돌아가는데, 유턴 같은 거 해보면 3차선 다 먹지 않고서는 충분히 돌아 나갑니다.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더라도 크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압박감 같은 것들은 조금 존재합니다. 운전이 그렇게 제가 서툰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차량 덩치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이런 그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건물 안쪽에 진입을 해서 주차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신경이 꽤나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도로 위에 올라와서 주행을 하게 되면 뭔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쪽에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이 지나갔는데요. 저 차량이 일반 세단이나 SUV, 일반적인 SUV에서 보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엑스페디션을 시승하면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고요. 차량의 크기가 이 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7.49, 도심에서는 6.6, 고속도로에서는 8.7인가요? 8.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주행 연비는 약 5.6에서 6.4 정도, 공인연비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40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기온이 34도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에어컨을 꾸준하게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조건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공차 중량이 2600kg를 넘어서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게감이,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부분들, 덩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은 무게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5 에코부스트 엔진이 꽤나 힘이 있거든요. 40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가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발진 가속력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가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기동성 있게 움직여줘야 될 때 적극적으로 차량이 대응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시내 주행에서 굼 뜨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실내 소음 진동은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만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바닥 부분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더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이 철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대응 잘해주고 있고요.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엔진 셋업도 셋업이지만 어떤 약간 부들부들한 이 승차감, 미국차 특유의 그 SUV들에서 느낄 수 있는 대륙을 횡단하는 차량들의 부들부들한 요 승차감, 그렇다고 멀미가 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주 부드러운 V6 엔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참 편안하고 이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서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기능을 구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의 느낌이 제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엔진이 조금 멀리서 시동이 걸렸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실내에서의 어떤 안락한 느낌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견인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용도는 그쪽으로 볼 수 있어서, 거기다가 또 파트타임 4륜구동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더의 느낌이 아닐까, 도심주행이나 뭐 자동차 전용도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어떤 오프로더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도심형 SUV, 도심형 대형 SUV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연출을 해줍니다. 승차감이 그렇고요, 악셀 반응이 그렇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기대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로더라기보다는 도심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풀사이즈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브레이크는 도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조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허당친다고 그러나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훅 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일반적인 차량에 비교를 해보면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담력이 꽉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브레이크가 성능이 뭐 부족하다 아니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결이 조금 다른 친구 같아요. 이 친구는 브레이크 동작을 하실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엉덩이 쪽하고 등받이 쪽을 꾸준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차 안에 오래 앉아 계실 때 굉장히 그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신용만 내는 마사지 시트들 있거든요. 간질간질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결이 좀 달라서 제대로 좀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상대적으로 엉덩이 쪽보다는 저는 등 쪽, 허리 쪽이 조금 더 시원했던 느낌이고요. 8천만원대 초반의 차량 가격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량의 크기라든가 구성, 그리고 약간의 고급감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 8천만원대 초반이면 사실상 중형 SUV 고급형도 1억 넘어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실속파가 아닐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AVM 패널이 8인치인데 너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차량 덩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할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만 이 공간 조금 정리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단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차량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힘도 있고요. 연비 부분인데요. 조금만 한 0리터당 0.5 정도? 0.5, 0.4? 그 정도만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단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아쉬운 점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뉴포드 익스페디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